2026년 2월 16일 전세계 테크 업계가 단 하나의 SNS 게시물에 동시에 주목했습니다. 태극기 이모지 16개. 그 순위의 주인공은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가가 특정 나라의 국기를 16번이나 이모지를 붙이며 채용 공고를 직접 리포스트한 건데요.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고 칩 설계, 공정,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합류하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나라, OECD 국가 중 출생률 최하위를 기록 중인 나라, 머지않아 반도체 엔지니어가 54,000명이나 부족해질 거라고 전망된 나라라고 말했던 일론 머스크는 왜 우리나라 인재들에게 손을 뻗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직접 초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심각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머스크가 한국 인재를 향해 이렇게 공을 들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세계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한국 인재의 몸값이 오히려 치솟는,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머스크에게는 지금 테라팹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테라팹이란 칩 설계부터 메모리 생산, 패키징까지 반도체의 모든 과정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겠다는 초대형 반도체 복합단지 구상인데요.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 AI를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남이 만든 부품에 계속 의존하는 게 싫은 거죠. 마치 자동차 회사가 엔진을 다른 회사에서 사다 쓰는 것과 같은 건데요. 자동차의 심장을 남이 쥐고 있는 셈이니 완전한 독립이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독립된 기술 생태계로 묶으려면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수직으로 계열화해 직접 생산하는 테라팹의 필요성을 2026년 초 실적 발표에서 직접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AI6 칩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6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 원입니다.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인근에 직접 상주하며 제조 과정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자기 공장도 아닌 곳에 직접 눌러앉아 있겠다고 할 정도라면 그만큼 한국의 제조 기술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현장에서 자란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 이들의 머릿속에 담긴 지식, 이걸 머스크는 원하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암묵지라고 하는데요. 암묵지란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만 쌓이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칩을 만들 때 불량 없이 완성되는 비율을 수율이라고 합니다. 이 수율을 1%라도 올리는 방법은 어떤 교수도 어떤 논문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공정 중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걸 몸으로 아는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소위 말하면 경험치 높은 장인을 키워내는 건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는 이 인재를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머스크의 채용 공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이라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고, 지원자들에게는 자신이 해결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 3가지를 써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론 시험도 아니고 학벌도 아닌 실제로 무엇을 고쳐봤느냐, 무엇을 해결해 봤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건 정확히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진 강점을 겨냥한 질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24시간 멈추지 않는 반도체 팹 환경에서 수율과 공정을 직접 손으로 붙잡아온 사람들, 그 야전 경험이
테슬라의 이른바 하드코어 기업 문화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테슬라와 xAI 내에서 한국인 엔지니어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결합된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한국 인재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 세계적인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분야에 편중된 게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융합적으로 이해하는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공신력 있는 국가 브랜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2000년부터 무려 26년간 체계적으로 이어져 온 분석인데요. 39개국의 평가 대상국 중 대한민국의 순위는 4위였습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인데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닙니다. 전통적인 G7 국가들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세계 4위에 국가 브랜드를 가진 나라가 된 건데요. 이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강점 요인으로 꼽힌 것들은 반도체 배터리 기술력, 디지털 인프라, 전략적 외교 네트워크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같은 평가에서 8위에 그쳤는데 그 이유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로 순위가 정체된 일본을 브랜드 파워에서는 우리가 이미 앞서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가 본격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소멸 국가 1호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에서만 엔지니어가 5만 4천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재가 줄어드는 나라인데 왜 세계 최고의 기업가라고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원하는 걸까요? 바로 희소성의 역설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생각해보세요. 공급이 줄어들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한국의 고급 이공계 인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과 삼성,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단련된 그 한 명 한 명의 기술적 밀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와 같은 파격적인 혁신가에게는 평범한 엔지니어 수만 명보다 복잡한 시스템의 병목을 단숨에 해결하는 정예인재 한 명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가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한국 인재들의 몸값을 세계 시장에서 더욱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AI 인재 유출 지수는 OECD 국가 중 35위입니다. 최하위 수준이라는 뜻인데요. 실력 있는 인재들이 한국 내 경직된 보상 체계와 규제 환경에 막혀 미국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머스크는 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의 HBM 엔지니어에게 연봉을 최대 25만 8천 달러 이상 제시하며 공격적인 영입에 나서고 있고 테슬라뿐 아니라 마이크론도 한국 주요 대학에 직접 채용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내부의 구조적 한계를 자신들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을 지정학적으로 분석한 니케이 아시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초크포인트 경제라고 했습니다. 초크포인트란 원래 군사용어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통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좁은 해협처럼 아무리 큰 함대라도 그 길을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을 말하죠. 전 세계 AI 기술의 미래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머스크의 한국 인재 영입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팍스 실리카, 실리콘 평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지금 어느 쪽 진영도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는 거죠. 한국이 그 중간에서 서방기술 진영의 제조와 설계를 지탱하는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태극기를 꺼낸 건 단순한 채용 활동이 아니라 AI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로를 먼저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이었던 건데요.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의 태극기 이모지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사건인 건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원한다는 건 분명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건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다른 나라의 기술 패권을 위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국내의 경직된 연봉 체계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벗어나 더 파격적인 보상과 더 자유로운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한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AI 기술에 종속되지 않겠다며 독자적인 AI 모델을 구축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버린 AI의 흐름인데요. 한국이 단순히 인재 공급처에 머물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속도는 빠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대학 캠퍼스와 연구소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진짜로 고민해야 할 질문은 우리 인재가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닙니다. 뛰어난 인재가 한국 안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인재의 양이 줄어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인재를 대우하는 질의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세계 4위의 브랜드 위상을 유지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의 주도권을 지키려면 파격적인 보상 시스템과 유연한 규제 환경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재들이 한국에 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6년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는 한국이 11위를 기록했고,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두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미래성장 잠재력 부분 세계 6위, 첨단 기술 및 혁신 부분 세계 5위. 단순히 이미지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미래를 이끌 나라로 세계가 공식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위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삼성전자는 2025년 브랜드 가치가 9% 성장해 8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단 1년 만에 브랜드 가치가 무려 37%나 뛰어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37% 성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그냥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미래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성장 덕분에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가 사랑하는 제품과 브랜드 지표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국가 브랜드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실질적인 기술적 담보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죠. 여기에 더해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15.31개인데요. 1위는 룩셈부르크로 17.27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이 인구 대비 지표에서 순위권 바뀐데요. 전체 특허가 아닌 국민 한 명 한 명의 기술 밀도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2025 글로벌 혁신지수에서는 역대 최고인 세계 4위를 기록했고, 벨퍼센터 핵심 신흥 기술 지수에서도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부분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퍼센터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점을 하나 짚었는데요. 한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AI 9위, 바이오 10위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서 고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분야에 편중된 게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를 융합적으로 이해하는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AI 도입 속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도 꼽혔습니다. 챗GPT 유료 구독 시장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고, 오픈AI가 한국에 직접 사무소를 개설해 한국어 모델 성능을 대폭 강화한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태극기 이모지 16개, 그 작은 숫자 안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정점에 있다는 증명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세계 4위, 인구 대비 AI 특허 세계 2위, HBM 기술 세계 최고,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4위, 챗GPT 유료 시장 규모 세계 2위. 세계가 우리를 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아도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판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하루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